내가 스스로 힘들다는 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왜 힘든지 금방 쉽게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뭔가 축 처진 어깨라든지 내려간 입꼬리라든지 그런 우울해진 분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힘듦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연습을 통해서 나의 힘듦을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책에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던지고 있어요. 처음이라는 마음을 위한 질문책 정은수 양희연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라는 마음을 위한 질문책을 쓴 정은수입니다. 양현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또 어떤 내용인지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상담학과를 졸업했는데 상담학과에서 같이 팀플을 하는 도중에 만들어지게 된 책인데요. 상담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사회초년생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책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특히나 감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만든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이제 상담이란 거를 사람들이 쉽게 받지 못하잖아요. 이제 노출된 기회도 없고. 근데 사회초년생이 이런 상담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이라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처음이라는 마음이 되게 설레고 뭐 이런 좋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잠시인 것 같긴 해요. 약간 번아웃 또는 이직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어쨌든 이 힘든 마음으로 좀 귀결되는 것 같긴 한데 왜 좀 일하는 게 이토록 좀 힘들까요? 아마 각자가 처한 상황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것은 좀 일에 더 몰입하게 되고 적응하려다 보니까 일만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의 주도권을 일한테 뺏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역할과 나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이 아닌데 나를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네요. 나와 일을 동일시하는 것. 그래서 일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심리적 분리는 나와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와 나 사이의 경계를 관리해주는 작업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일단 인지하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좋은 시작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좀 가능한가요?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이제 잠깐이라도 떠올리는 거죠. 순간 몰입하다가도 순간에 나 일 아닌데 잠깐만 좀 떨어질 필요가 있겠는데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았어서 잠깐 생각하고 잠깐만 분리가 돼 있자. 잠깐 기다리자. 이거 약간 타임아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두기네요, 거리두기. 네, 그쵸. 자기의 일과 적정한 거리 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근데 사실은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힘들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힘들다는 걸 좀 어떻게 알아챌 수가 좀 있을까요? 일단 힘들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힘들다는 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왜 힘든지 금방 쉽게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뭔가 축 처진 어깨라든지 내려간 입꼬리라든지 그런 우울해진 분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힘듦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연습을 통해서 나의 힘듦을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책에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던지고 있어요.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질문들,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들. 우선 가장 처음으로 저희 책 펼치면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어떤 건지를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나의 감정 상태를 매일 체크하게끔 만들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껴졌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뭐 0부터 100까지 따지자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힘들 때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 놀잖아요. 막 야식 먹기도 하고 막 술 먹기도 하고 근데 막 더 회복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또 회복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좀 셀프 회복 이런 게 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데요. 사실은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상담이나 심리치료 같은 그런 좀 정신적인 도움이나 좀 심리적인 도움 받으면 좋기는 좋은데요. 사실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하거나 바쁘신 분들은 일일이 막 상담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 책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까. 사실 그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해도 무조건 약을 처방받는다거나 어떤 치료적인 접근만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와 내담자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의 근원을 찾고 해결하는 것을 보통 이제 상담에서 많이 다루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복, 그게 셀프 회복인데 상담을 가도 사실은 똑같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을 이끌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근데 결국은 상담도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행위네요. 근데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외부만 보게 되고 외부 탓만 돌리게 되니까 더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힘듦의 원인이 이제 현대인 때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의 또 원인을 찾다 보면 원인도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보통 일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어떤 요인들이래요? 그것도 정말 다양하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 근데 저는 약간 근본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제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게 삶인데,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도 필연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런 좀 태도나 생각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책에서도 이거를 막 없애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다루거든요. 그런 시각과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너무 좋은 말이다.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잃은 것 같을 때 사회초년생은 진짜 항상 그러겠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그런 스트레스는 좀 어떻게 좀 소화하면 좋아요? 사실 어떤 스트레스는 좀 좋은 쪽으로 에너지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좀 멀리서 바라보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우리한테 좀 더 건강한 방향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이게 실체가 뭐예요? 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오는 요인도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 책에서는 기본 심리 욕구라는 개념을 좀 소개하면서 스트레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기본 심리 욕구라는 게 뭐냐면, 윌리엄 글래서라는 사람이 말하는 현실 치료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본적인 욕구가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소속, 성취, 재미, 자유, 이렇게 5가지가 기본적인 심리 욕구인데, 이 욕구가 꺾였을 때 삶에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이 꺾였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기본 심리 욕구 중에서 자유의 부분이 꺾이게 되면 그게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면 진짜 자기의 욕구가 무엇인지 잘 아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럼 반대로 그런 거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선택을 하고, 그죠? 그런 그쵸. 직장에 가면 훨씬 더 덜 스트레스 받긴 하겠네요. 좋습니다. 아, 요즘 또 번아웃이란 말이 또 이제 또 직장인 초년생들이 진짜 많이 쓰는 말 같아요. 네. 번아웃은 뭐고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번아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저희 책에서는 그걸 이제 직무소진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어요. 네, 이 직무소진에는 3가지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좀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아무것도 막 에너지 안 남고 이런 정서적 소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인간화라고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동료들이나 고객들이나 뭐 클라이언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들도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냉담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걸 비인간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취감 감소해서 일이 힘들고 하니까 뭘 해도, 어떤 성취를 해도 그냥 감흥도 없고, 네,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소진, 비인간화, 직무성취감 감소. 와, 이거 엄청 공감할 것 같은데요. 네. 번아웃은 약간 이제 뭔가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진단 받기 전에 그 전조 증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단계가 있을까요? 네,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다들 열정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달려드는데, 사실
열정만으로 되진 않잖아요. 어떤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좀 정체기를 겪어요. 그러다가 좀 실패와 좌절을 겪다가 보면 마지막에는 진짜 회의적으로 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런 상태로 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열정, 정체, 좌절, 무감동.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번아웃은 이제 말 그대로 다 타고 이제 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막 영혼 없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돌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회복할 수 있나요? 저희는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하게 되는 방법과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것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게 무엇이 필요한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번아웃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옛날에 뭐 대학은 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것처럼 일도 약간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 같긴 하거든요. 일은 왜 해?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동기를 찾아야 될까요? 사실 일하는 동기는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아실현이나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거 외적 동기라고 하고 내부의 동기를 이제 내적 동기라고 하는데 사실 외적 동기든 내적 동기든 뭐가 더 중요하다? 판단하거나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을 벌려고 이렇게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더라도 내가 왜 돈을 벌고 싶지?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지에 대한 그런 동기를 파고들다 보면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버텨보자, 조금은 견뎌보자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심의 그 동기를 그렇게 찾을 때 좀 더 잘 버틸 수 있지 않나,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좀 화나는 요즘 분노 조절장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화가 많아진다는 느낌 좀 있어요. 개개인으로서 화나고 짜증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거리두기였잖아요. 이 감정에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요. 이 감정에서 잠깐 멀리 떨어져서 이 감정을 보고 나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를 저희 용어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이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은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일이 내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사실 감정도 내가 될 수 없거든요. 감정은 저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할지 멀리서 좀 바라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이제 감정을 인지하게 하는 이제 훈련이나 나의 감정이 어떤지 이런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감정을 인지하는 게 또 왜 중요한지 좀 이걸 인지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슬픈데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선택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감정을 인지했다면 그거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항력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감정은 처음에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떤 감정을 앞으로 느껴나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계속 이 사람을 미워할 것이다. 내가 계속 화를 낼 것이다. 이렇게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감정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화가 났어.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는 하지만 감정은 절대값이 없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요소인데 내가 지금 나쁜 감정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야지 하는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분을 바꾼다는 게 과거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느낄 거를 내가 선택해서 바꾼다. 미래 기분을 바꾸는 거. 진짜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알아차림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되게 명상 용어기도 하잖아요. 요즘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명상이 이런 감정 회복하거나 좀 스트레스 회복에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도움이 되고 좀 평소에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일단 명상은 지금 현재에 좀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상을 하다 보면 과거로부터 물려오는 후회들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떠오를 수 있는데 계속 지금 너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끔 명상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뭐 호흡 명상이면 이제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 감정 같은 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이제 책에 나오는 마음 폭풍 명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한 그 한 발 떨어져서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정을 막 세세하게 분석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감정에 너무 과하게 몰입하지 않잖아요. 화내면서 나 화난 상태구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감정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마음폭풍 명상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책에 소개한 것 중에는 바디 스캔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잠 안 올 때 주로 하긴 하는데 저희는 어떤 때 했었냐면 신체화를 발견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신체화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으로 발현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것들을 좀 알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자기한테 초점을 너무 안 좋게 두는 것을 좀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 이 문장 좋더라고요.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역기능적인 자기 초점주의가 감소합니다. 이게 그 말인가요? 네, 이게 그 말이에요. 아, 역기능적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말 그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나에게. 자기한테 초점을 주는데 나한테 막 계속 부정적인 거를 막 투입하고 부정적인 막 이렇게 몰입하고 하는 것을 역기능적인 자기 초점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좀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 여기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소하는 데 효과를 준다. 좋습니다. 이제 또 힘과 활력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현대인들의 힘과 활력을 주는 건 넷플릭스랑 야식밖에 없는 것 같긴. 뭐를 해야 좀 내 자신에게 힘과 활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소확행을 늘 얘기해요. 뭐 오늘 출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오늘 점심 메뉴는 내가 선택해서 먹고 싶은 걸 먹어보는 것,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활력을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내 삶을 관찰하다 보면 그런 요소들이 보일 건데 그것들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포인트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의 경우는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기계식 키보드를 쓰거든요. 그거를 쓰면서 일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도 이직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또 이게 언제 해야 되지? 오늘 너무 빡치니까 이직해야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걸 수도 있고 이직을 결심해도 되는 때 이런 계기가 있으면 해라.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대시라는 학자가 자기결정 이론에서 기본 심리 욕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기본 심리 욕구에 세 가지가 있는데 유능성의 욕구, 관계성의 욕구, 자율성의 욕구 이렇게 우리의 기저에 깔려져 있는 욕구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욕구 중에서 내 마음을 좀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내 욕구를 꺾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만약에 그 기본 심리 욕구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면 조금 이직을 긍정적으로 고민해봐도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또 욕구로 돌아가네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욕구들은? 저희 질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스스로 계속 돌아보는 것 같아요.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반대로 내가 화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다 보면 그 감정들 속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통점이 발견되는 지점에서 욕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만 알아도 진짜 내 자신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다 이제 돌아와서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데리고 잘 일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잘 데리고 일하는 법, 뭐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그런 게 있을까요?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우선 나에 대해서 아는 것, 내가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얻는지를 내 욕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러려면 나에 대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일과 나에 대한 분리, 일이 나를 막 따라오지 못할 수 있도록 그 정서적인 분리가 좀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다 보면 나를 데리고 잘 일하지 않을까요? 덧붙여 말하자면 일하는 주체가 나 자신임을 잊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결국에 내가 하는 거지 제가 일이랑 감정이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이나 감정들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조금은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일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일도 내 자신을 알아가는 엄청 좋은 여정인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처음 일하는 마음을 위한 질문책이 나를 알아가는 좋은 맞아요. 여정이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나 관객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와 비슷한 사회초년생 분들이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정서적인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선가 말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외로움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에서 조금 벗어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으로 처음 일하는 마음을 위한 질문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 저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일하는 나에 대해서도 배우는 그런 시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이 책을 이렇게 제작할 때 얻었던 위로처럼 이제 독자분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좀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사실 매일 쓰는 거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 같이 본인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함께 하셔서 즐겁게 잘 버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약간 동년배가 또 쓴 책이어가지고 너무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엄청 순수한 진심? 이런 것도 느껴지고 정말 또 깊은 지혜까지도 느껴지네요. 이런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은 분에게 전해져서 많은 직장 초년생들이 진짜 힘내서 용기 있게 이 여정을 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지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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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